반갑습니다. 영어 뇌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혼자 귀로 듣고 말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간단한 문장이었죠? As time went by,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이런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기서 볼 거는 이제 as 한번 볼 만하겠죠. as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일단 본 거 하나씩 쌓아갈게요. 어떤 시간의 뜻을 갖고 있는 while, 뭐뭐하는 동안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간의 어떤 그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그래서 as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꼴인 문장이 하나가 와야 되죠. 그래서 의미는 사건이 일어나는 동안 그 as가 일어나는 동안 그 주절의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s time went by 시간이 흘러가는 동안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스타일 감각을 키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s에서 중요한 거는 이 as가 일어나는 이것과 주절에 일어나는 요 사건이 약간 이제 같이 일어나는 느낌이에요. 같이. 그래서 as가 일어나면서 이 주절의 사건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요런 그림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cause and effect의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as가 일어나니까 요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스타일 감각을 개발시켜서 시간이 간 게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스타일 감각을 키운 거야. 그래서 cause and effect의 구조에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이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e sat watching her 그가 앉아서 그녀를 바라봤대요. As she got ready. 그녀가 이제 준비를 할 때 이제 바라봤다. 그래서 준비가 하고 있는 그 동작과 그가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as she got ready. 그녀가 준비하고 있을 때 he sat watching her. 순서를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영어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이제 그녀가 준비하고 있는 그게 이제 내가 진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어는 그래서 항상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먼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미사역을 붙이는 한국어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순서는 마음대로 바꿔도 되지만 이제 강조하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The flowers blossomed. 꽃이 이제 폈대요. As spring arrived. As spring arrived. 봄이 오면서 꽃이 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봄이 오면서 꽃이 폈다.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이 같이 3월, 4월, 5월 이렇게 봄이 지나가고 있고 꽃이 하나하나 펴가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s의 이 부사절과 그 다음에 주절이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느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s the sun set, 해가 지면서 it became darker outside. became, got 같은 뜻이라 그랬죠. become, get 같은 뜻이라 그랬죠. 그 상태 변화예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든지 it got darker outside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써 become과 get의 어떤 어감적인 게 느껴지죠. 옛날에 그냥 get을 얻다라는 한국어로 해석을 했다면 get darker, it got darker. 어두워지고 있는 그 상황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감적으로 그 단어의 뜻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공부하라고 사실 하는 거예요. As the days passed by, 시간이 흐르면서 she became more confident in her abilities. 그녀의 능력에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more confident, more 같은 걸 붙이면서 어떤 변화의 느낌을 더 강조시켜 주는 거예요. 그녀의 능력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 시간의 흐름 다음에 뒤에 by를 붙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as the years went by, 해가 흘러갈수록 their friendship deepened and became stronger. 여기서 became stronger 나왔네요. 그들의 friendship, 우정이 became stronger, 강해지고 deepen, 깊어졌다. 이런 식으로 deepen, 깊어졌다 할 때 우리 deep이라는 이제 형용사, 근데 거기에 deepen 해가지고 이렇게 동사로도 만들 수 있네? 이렇게 한 번씩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나오는 by, 우리가 두 개의 by 지금 벌써 봤어요. 수단의 by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by. 근데 그거는 다 그거 전치사였죠. 근데 이건 부사예요. 부사.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와서 의미를 구성하는 거. 부사는 그 자체로 의미를 낼 수가 있죠. 이 부사는 그냥 흐름, 지나간다. past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뭐 특별히 엄청난 여기 때로 새로운 해석이 들어가진 않아. 그래서 as the time went 나 as the time went by 둘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근데 by를 붙이게 되면 좀 더 강조하는 느낌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a sense of style. 이것도 볼만하겠죠. A sense of style. He has a very good sense of
direction 하면 이제 방향 감각이 되겠죠. direction이 방향이니까 a sense of direction 하게 되면 방향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he has a very good sense of direction에서 sense 앞에 또 good 같은 형용사를 붙여서 좋은 방향 감각을 갖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collocation들, 의미 덩어리 이런 훈련들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또 your sense of humor 이건 유명하죠. 유머 감각. Your sense of humor is good. 너 유머 감각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Employees need a sense of belonging to last long. belong 어디에 소속하다라는 동사에서 belonging 하고 이제 명사형을 만든 거죠. 그래서 a sense of belonging 하면 이제 소속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Employees need a sense of belonging to last long. last long 오래 이제 지속하기 위해서 그쵸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소속감이 좀 느껴져야 거기서 오래 일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연은 간단하게 보게 되면 As time went by, as time went by 그죠 강조를 by는 강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by 강조를 또 더 해주네요. 그죠 as time went by, as time went by 시간이 흐르면서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she developed the sense of style. 이 리듬도 표현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어나 더 혹은 전치사 같은 데서 얘네 힘을 살짝 빼주고 그냥 연결시켜 주거든요. 투부정사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As time went by, as time went by 여기서 went도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went보다 오히려 by가 더 강조를 해주네요.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그래서 she developed the sense of style. 이런 식으로 이제 리듬을 만들어 주면서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As time went by, she developed a sense of style.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father went to work 일하러 갔대요. selling used cars. 이제 이건 분사 구문으로 이제 연결시켜 준 건데 막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돼 있고 뭐가 있고 막 이렇게 문법적인 것보다 그냥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의 주어만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얘의 주어. 누가 selling used cars? 중고차를 파는 거죠. Her father. 그냥 아빠가 그냥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서 이제 이걸 한국어로 좀 자연스럽게 해석하려면 그냥 뭐 아빠는 중고차 파는 일을 하는데 좀 불공정한 가격에 판다 뭐 이 정도가 될 텐데 근데 이제 이게 한국어로 해석하면은 좀 어색하죠. 불공정한 가격에 중고차를 파는 아빠는 일하러 간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걸 한국어를 막 1대1로 이렇게 막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특히 분사 구문을 활용하고 싶으면 분사 구문을 활용할 때는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고 그 분사 구문이 이 ing죠. 이 ing가 뭘 수식하고 있는지 그걸 잘 생각하시면서 그냥 가시면 돼요.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불공정한 가격에 그 자동차를 판다. 아빠는 일하러 갔고 불공정한 가격에 자동차를 판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 traveled to different countries. 그는 이제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대요. Teaching English. 영어 가르치면서 돌아다녔다. As a second language. 제 언어로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서 여러 나라를 여행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Teaching English. 영어를 가르치는 게 누구예요? He죠. 그래서 요거는 좀 사이에 컴마 같은 거 넣어줘가지고 좀 문장을 구분시켜 주면은 글 쓸 때는 문장을 구분시켜 주면 좀 더 깔끔할 거예요. She decided to take a break. feeling exhausted. 그러니까 그녀는 쉬기로 했다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냥 feeling exhausted는 그냥 추가적으로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그냥 쉬려고 했다. 그냥 한국어는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르요. 걔 굉장히 피곤해서 she decided to take a break. 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걔는 이제 중요한 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She decided to take a break, feeling exhausted. 근데 나는 이 피곤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 그러면 feeling exhausted, she decided to take a break.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그녀는 decided to take a break, 쉬기로 했다. 이렇게 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I hurried to catch the bus. 이제 버스 잡으러 서둘렀는데 running late, 늦었대요. 늦은 내가 hurried to catch the bus. 버스 잡으려고 서둘렀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직독식히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막 이상해지는 거야. 한국어는 어색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I had to catch the bus running late. 예를 들어서 뭐 출근길에, 뭐 등교길에 늦었어. 그래서 버스 잡으러 막 서두르고 있는데 But then 그때 I was reminded that I left my wallet at home. 집에다가 지갑 놔두고 온 게 탁 떠올랐대요. 그래서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I had to catch the bus running late. I had to catch the bus
running late. 그 running late가 이제 내가 running late. 시간 늦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각하고 있는 내가 hurry to catch the bus. 버스를 잡으려고 서두른 거예요. 그리고 이 remind도 간단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I was reminded that 할 수 있고요. I remember that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단어 느낌이 조금 달라지는데 I was reminded 하게 되면은 조금 팍 떠오르는 느낌이 있어. 헉! 하는 느낌이 있죠. 그럼 막 버스 잡으러 막 뛰어가다 예를 들어 에라움 집에 놓고 왔다니까 이제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이겠죠. 막 버스 잡으려고 막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I was reminded 탁 떠오른 거야. 근데 I remember that I left 하면 느낌이 약간은 이제 나 뭐 놓고 온 거 없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딱 떠오른 거야. 그래서 내면 어떤 프로세스가 좀 있는 경우가 remember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프로세스를 통해서 기억을 더듬거나 해가지고 이제 recollect 이제 떠올리는 거고 왜냐? remind의 구조 자체가 일단 기본 활용 자체가 the picture 어떤 picture이 reminds me of something, my old days 이런 식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옛날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 기본 구조가 remind someone of something이거든요. someone something 이 기본 구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이 me가 주어로 가니까 I was reminded 떠올림을 당한 거잖아요. 그죠? 떠올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제 수동태 형태일 때 뭐 원래 문장의 주어가 중요하지 않으면은 생략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I was 떠올림을 당했다는 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렇죠? 탁 떠오른. 근데 보통 이게 외부적인 요건인 경우가 많고요. 그냥 팍 떠오를 수도 있겠죠. 그냥 걸어가다 뭐 보통 우리가 뭔가 딱 떠오를 때 뭐 물건 딱 보고 나서 확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때는 remind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건을 보고 뭔가 딱 떠올랐을 때 이때는 수동태로 써주시면 돼요. I was reminded that blah blah blah. 나 뭐 해야 되는 거 생각났다. 아니면 투부정사도 괜찮아요. I was reminded to도 괜찮고 혹은 명사만 쓰고 싶으면 I was reminded of 한 다음에 명사 쓰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볼게요. reminded 한번 정리를 쭉 해볼 만한 동사거든요. 실제로 걔네들은 엄청 많이 쓰지만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활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어를 이거 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본문에서 나올 때 정리를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죠? For unfair prices. For unfair prices. 그래서 fair가 prices 할 때 요거 구분을 살짝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or unfair prices. For unfair 할 때 마찰시켜 주시고 for unfair prices. P에서는 잘 터뜨려 주시고 그래서 할 때 너무 이걸 이런 식으로 물면 unfair 잘못하면 이제 약간 P로 가려고 하는 그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는 습관 조금만 빼고 가볍게만 접촉시키면서 마찰만 일으키려고 F 발음 연습하시면 좋아요. For unfair prices. 그래야 연음도 편해요. 내가 굳이 무는 힘을 안 쓰는 만큼 그죠? 무는 힘을 안 쓰는 만큼 그 시간만큼 힘도 절약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는 거예요.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Her father went to work selling used cars for unfair prices. 다음 문장은 And ou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And ou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And ou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And he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네요. 여기서 볼 거는 그냥 take off 간단하게만 볼게요. take off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여기서 쓰인 거는 이제 막 서둘러서 떠나는 거예요. 서둘러서 떠나는데 약간 느낌이 그 우선순위가 지금 나한테 우선순위가 그 떠나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제 엄마가 he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하게 되면은 엄마가 막 집안일 내팽개치고 딸 내팽개치고 빙고하러 놀러 간다. 약간 이런 좀 부정적인 어감이 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거 놔두고 이제 빙고하러 갔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서둘러서 단순히 take off만 놓고 보면 서둘러서 떠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약간 우선순위가 내가 그 떠나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예문 이제 2개 만들어놨는데 During the semester 학기 중에 I decided to take off to the beach and relax. 나의 우선순위는 떠나는 장소에 그리고 약간 좀 서둘러서 막 떠나는 느낌이 있어. 막 즉흥적인 느낌이 좀 들어가는 거죠. I was so excited about the concert. I was so excited about the concert. 이제 ed나 형용사 나올 때 so 나오면 긴장하기로 했었죠. I was so excited about the concert that I took off from work early. 그래서 이 회사를 일찍 퇴근했다. 일찍 나섰다. 그래서 이제
take off 다음에 뒤에 이제 지금처럼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겠죠. to play bingo 하게 되면 이제 투부정사로 빙고하러 간 거고요. 그렇죠? 자동사예요. took off 자체가 took off to the beach 하면 바다로 간 거예요. 그래요. took off from work 일에서 나온 거죠. 여하튼 took off 자체는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다라는 뜻이고 어디로 떠나는데 하면 to를 붙여주시면 되고 어디서부터 떠났는데 하면 from 붙여주시면 되고 뭐 하러 떠났는데 하면은 투부정사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ake off도 그 단어 자체로 딱 끝내는 게 아니라 뒤에 컬러케이션들에 대해서 염두를 하면서 해주셔야 돼요. 모든 영어 단어 공부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활용 능력, 듣기 능력, 말하기 능력, 쓰기 능력 모든 영어가 이제 같이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할 때 그 and 다음에 이렇게 her하고 자음이 오니까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and her mother 하면서 이제 D 발음을 안 하죠. and her mother 강조 mother 들어가네요. Took off to play bingo. took off to play bingo. And he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bingo. 그리고 bingo 할 때 느낌이 약간 빙이 아니라 bing. 살짝 느낌이 뭔가 bingo 이런 느낌일 거야. 이게 소리 위치가 다르다란 뜻이에요. And he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And he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And her mother took off to play bingo. Matilda was left alone. Matilda was left alone. Matilda was left alone. Matilda was left alone. 그래서 마틸다는 혼자 남게 됐대요. 여기서는 leave만 간단하게 볼 건데 leave 하게 되면 장소에 남겨두는 거야. 장소에. 그래서 이거는 예문이 두 개밖에 없어서 하나는 이제 좀 복문으로 만들어내는데 I left my bag on the bus. 나 가방에다래. 버스에다가 가방 두고 내렸다 하는 거. 현재 완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현재 완료는 현재 상태예요. 그렇죠? 현재 상태. 그러니까 내가 I left my bag on the bus. 내가 지금 버스를 가방에다가 저 버스에다가 가방을 내려놓고 온 현재 상태. 현재 완료 현재 상태로 진짜 다 해석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황까지 정확히 인지하면서 맞죠? 그죠? 그 버스에서 딱 내렸는데 딱 그때 떠오른 거야. 가방 버스에 있는 거. 물론 과거로 써도 괜찮아요. I left my bag on the bus. 가방 놓고 내렸다 해도 괜찮아요. 근데 I left my bag on the bus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가방을 내려놓고 온 현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큰일 났다. 이런 느낌을 넣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갈 수가 있는 거야. There my wallet, phone and important things in my bag. 내 가방에 막 지갑이랑 핸드폰이랑 막 중요한 것들이 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어떡하지? What am I supposed to do? 저번에 했었죠. 어떡하지? 친구야, don't panic. 당황하지 마 할 때 이제 don't panic 해주시면 됩니다. It'll make it worse. 그러니까 당황하면 it'll make it worse.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야 뭐 이렇게 이제 의역하시면 되겠죠. Contact the bus company first. 일단 버스 회사에 먼저 연락하자. Contact the bus company first. 버스 회사에 먼저 연락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leave my bag on the bus. 그래서 어디 장소에 남겨두다 하니까 그 장소에 이렇게 뒤에 딱 on the bus 이렇게 부사가 있어가지고 써주면 되게 좋겠죠. I left the children at home. 집에 남겨놓고 and went out for the evening. 저녁 먹으러 이제 나갔다 외출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 예문에서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왔다. 물론 여기서 at home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문맥상으로 알 수 있을 때는 뒤에 부사를 안 붙여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에 두고 왔다. 그런 장소를 붙이고 싶을 때는 이제 목적어 다음에 부사를 딱 넣어주는 꼴 해주시면 되고 이 본문은 이제 Matilda was left alone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금 위에 they left the children at home 여기서 the children were left. 아이들이 남겨졌다. 이 형태인 거예요. 요거를 능동형, 수동형 딱 구조를 딱딱 바꿨을 때 하고 의미가 딱딱 와닿아야 돼요. 그 능동과 수동을 얘네는 자유자재로 바꿔서 잘 쓰거든요. 한국어는 그래도 능동의 형태의 그 문장들이 비율이 엄청 높아요. 수동의 형태보다. 영어는 수동의 형태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구조적으로 이렇게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우리는 이제 동사의 형태를 그냥 바꿔가지고 수동과 능동을 구분을 하잖아요. 물론 얘는 동사의 형태도 바뀌긴 하지만 이 목적어와 주어의 위치도 이렇게 막 바뀐단 말이에요. 얘는 언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능동과 수동, 의문문과 평서문, 그 다음에 명사절 이런 것들을 막 스위치하고 막 빠르게 바꿀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이제 영어의 구조 훈련을 하는 중요한 훈련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수동의 형태가 나왔을 때 한번 능동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겠죠. 지금 막 오빠는 학교 갔고 아빠는 일하러 가고 엄마는 빙고하러 가고 다 가고 났으니까 they left Matilda alone. 마틸다를 혼자 남겨놓게 된 거예요. 그 원래 능동 형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음 이제 오늘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Matilda was left alone. 아니, 콧소리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그렇죠? Matilda was left alone. Matilda was left alone. 이 콧소리를 좀 써준 소리지만 뭐 괜찮아요. 근데 콧소리는 최대한 안 쓰면서 콧소리가 아닐 때는 아닌 소리 쓰고 콧소리일 때는 콧소리 쓰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긴 좋아요. 왜냐면 내가 콧소리를 쓸 때 저처럼 이제 Matilda was left alone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는 거랑 그냥 내가 목이 힘이 들어가서 콧소리를 쓰는 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그래서 일단은 콧소리가 아닐 때는 Matilda was left alone 이런 식으로 콧소리를 빼고 left alone 할 때 콧소리 때 N 소리 비음에서만 올라가야지. Matilda was left alone.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L 발음하려고 할 때는 left alone 이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요 성우, 이 성우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약간 느낌 주기 위해서 Matilda was left alone 느낌 주기 위해서 이제 콧소리로 올라간 거지 내가 이제 발성이 좋지 않아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 그거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발성 수업 들으시면 제 발음 수업 들으면 진짜 좋아요. 정말 디테일하게 다 잡아드립니다. 여기서 콧소리 목에 힘 들어갔다 목에 힘 좀 빼세요. 목에 힘을 빼는 방법 그럼 발성 훈련도 병행하고 모음의 위치 정확히 딱딱딱 아까 전에 뱅거 할 때도 빙고 다 다르죠 위치가 뱅거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 드리고 내가 딱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Matilda was left alone. Matilda was left alone. Matilda was left alone.